먼저 팔굽혀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에서 그냥 팔굽혀기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점은 장비 앞에 약 5에서 10cm 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5에서 10cm 간격을 두고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시거나 그 다음에 팔이 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장애물이 되죠. 머리가 벽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머리가 부딪힐까봐 여러분들이 몸을 웅크리게 되고, 웅크리게 되면은 내려갈 때 센서가 신체에 닿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한 레이저 센서가 바닥에서 5cm까지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못 내려가게 되는 후반부에 지친 부분에서도 많이 노카운트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양쪽 손바닥 거리는 70cm예요.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손바닥 위치를 꼭 맞춰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전의 기준에서는 횡적 이동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종적 이동도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단, 너무 과하게 벌어지거나 너무 과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뭔가 하면은 가장 센서에 잘 찍히는 위치, 즉 나의 가슴 중앙에 센서가 닿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손 위치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벽에 머리가 닿지 않은 그 자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파울 자세 이용입니다. 파울 자세는 수행 중에 팔꿈치를 끝까지 펴지 않고 다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노카운트 처리가 됩니다. 이제 아마 감독관이 최초 1회 정도는 경고를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빨리 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팔꿈치를 제일 많이 안 펴요. 그리고 본인은 다 폈다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여기 첫 번째 파울로 노카운트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번에 여경 시험에서 어떻게 감독관이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남경 기준으로 저희가 짰습니다. 수행 중 엉덩이가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파울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체의 움직임과 하체의 움직임이 따로 움직여도 감독관은 파울로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두 개의 원인은 팔을 구부리는 상체의 힘과 하체 힘의 코어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팔굽혀기 동작을 준비하실 때 윗몸도 마찬가지이지만 코어를 굉장히 강화하는 훈련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과 그다음 팔의 근력이 모자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같이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1, 2, 3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팔굽혀기 프로그램은 제가 간단하게 짜봤어요. 이게 모든 게 저한테 이거를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방향성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어 트레이닝이 아까 들어갔죠? 뭐 플랭크도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팔굽혀기 자세처럼 해도 돼요. 정적으로 버텨서 멈추면서 적어도 1분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코어는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등 어깨 저항 훈련입니다. 등이 왜 들어가지 하겠지만은 우리가 팔굽혀기를 할 때 미는 동작에 쓰는 근육만 너무 많이 강요해요. 근데 이 등의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깨의 부담감이 내려갈 때 굉장히 강하게 걸리고, 이럴 경우 어깨 부상과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부담스러운 톡도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성적에도 그닥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 훈련에 등을 꼭 넣어주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치셔야 돼요. 근데 맨몸으로 치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클라인으로 푸시업을 하실 경우에는 팔의 저항을 줄여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어시스트 밴드죠. 밴드를 내가 매서 본인의 체중을 줄여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의 전체적으로는 기초 훈련의 강도를 굉장히 높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초반에 떨어진 체력과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체력의 유지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텝 1에서 측정 장비 훈련은 이제 스킬 훈련이죠. 센서 적응부터 하세요. 우선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고, 내가 팔은 어느 정도 벌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벽에 머리가 안 닿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적응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보다는 정확하게 센서를 찍어가고 파울 자세가 일어나지 않는 자세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와 시간을 반드시 제한을 해서 체력에 부담되지 않게 하셔서 측정 강도는 다소 좀 낮게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텝 2에서는
적산 역치 훈련이라고 하는데 요건 크게 상관없는데 듣게 한다면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든 순간에 멈춰서 가만히 운동을 못하는 것보단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계속 만들어가는 훈련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마지막 정신력이라고 하겠지만 정신력도 체력이 받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적응 훈련을 통한 적산 역치 훈련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요 스텝 1과 달리 운동하는 강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지만은 그 운동하는 강도로만큼의 시간은 줄어야 돼요. 그래서 비교적 시간은 짧게, 훈련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쉬는 시간은 충분히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부상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 부위 저항 훈련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등과 어깨 훈련을 했었거나 이제 미는 동작인 삼두 운동을 할 때도 계속 성장이 좀 더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더딘 부분은 꼭 약점 훈련으로 가져가 주시면서 잘하는 부분은 보완은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휴식 시간 충분히 보장을 해주시면서 근육의 회복을 많이 도모하셔야 되고요. 자, 기술 훈련으로는 이제 실제 측정 훈련이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응 훈련, 자세 훈련이 끝났으면 그 자세로 1분 동안 얼마나 찍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센서의 미스가 어느 정도 난다면은 그거를 줄여가는 과정도 필요하시고요. 그 과정이 자세를 보완하는 유지입니다. 스텝 2에서의 기술은 자세를 보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단계. 스트레칭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바디 컨디션 체크이에요. 오늘 내가 팔이 아리백이었거나 그런 걸 체크해 가시면서 운동의 강도를 설정하셔야 돼요. 팔이 많이 아리백였다. 사실은 그러면 그날은 팔굽혀펴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많이 치중해서 훈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취약 부위 저항 훈련은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시험 보기 한 이틀 정도 쉰다고 해도 본인이 약한 부위의 근육은 꾸준히 가져가 주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줄어들겠지만은 약점은 반드시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구간별 시간 제한 훈련으로 진행이 됩니다. 10초. 남자 기준으로 만점 요하신 분들은 10초에 15개 이상을 챙겨 주셔야 돼요. 즉 10초에 15개를 못 하시면 만점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구간별로 내가 10초인데 몇 개를 했는지에 따라 전략을 짜시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건 속도 훈련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속도 훈련과 자세를 그 빠른 속도에서 그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세 정립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텝 3에서는 반드시 이 기술 훈련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